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공유를 통해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어둡고 긴 터널 같았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수없이 자신을 탓하고 상처받고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 문을 닫았습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했고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폭풍이 몰아칩니다. 비난의 문자 메시지,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말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비방전.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는 순식간에 돌변하여 당신을 미쳤다, 배은망덕하다, 냉혈한이다라고 공격합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한때 그들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었던 당신은 하루아침에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리에 깊이 새겨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건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한 후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모든 반격과 폭풍은 오직 한 가지, 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조종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은 통제권의 상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격하는 겁니다. 당신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이 항상 옳았고 늘 주인공이었으며 모든 상황을 주도했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인격, 당신의 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반응하고 싶을 겁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고 그들이 당신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랄 겁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신을 수천 조각으로 부수면서까지 모든 것을 맞추려 애썼던 그 시간들을 상기시켜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굴복을 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까지 자신들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해서 결국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든 뒤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거봐, 내가 문제였어. 이런 상황은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겁니다. 특히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연민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내가 너무 가혹했나? 혹시 그 사람도 정말 상처받은 건 아닐까? 그냥 문자 하나만 답장해 줄까?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멈추세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정한 경계선을 두고 협상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닫아버린 그 고통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잠시 마음에 새겨보세요. 당신의 결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이 울부짖든 분노하든 애원하든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려 하든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들의 가장 아픈 신경을 건드렸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얻어내던 감정적 에너지가 차단되자 금단 증상이 시끄럽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반격은 어른의 몸을 한 아이의 떼쓰기이며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피워올리는 연막이자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당신의 경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얻으려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마무리는 그들의 사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말을 진심으로 지켜내는 당신의 능력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불행의 순환 속에 머무르려 합니다. 기능하지 않는 관계의 들쑥날쑥함, 극적인 화해와 상처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그 역기능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고 떠난 채로 머무르고 그들이 다시 기어오거나 비난을 퍼부을 때 단호하게 선을 지키는 것, 거기에 진짜 힘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조종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을 때, 당신이 원치도 않았던 그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저 좀스럽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들의 혼돈 대신 당신의 평화를, 죄책감 대신 성장을, 환상 대신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아플 겁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겠죠. 머릿속에서는 좋았던 시절의 기억이 재생되며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도 몰라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향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특히 당신이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을 그 관계가 괜찮다고 느끼게 하려고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축소시켜야 했는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떠난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더 이상 관리되지 않고 그들의 입맛대로 빚어지지 않으며 그들이 위대하게 느껴지도록 스스로를 낮추는 역할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그들이 권력을 쌓아온 모든 기반을 위협합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세요. 이야기를 왜곡하게 두세요. 분노를 터뜨리게 두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만 시키는 싸움에 뛰어들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지키세요. 번호를 차단하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마세요. 휘말리지 마세요. 이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치유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의 행위이며 죄책감 없이 매일,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떠나온 고통을 이겨내는 진짜 비밀을 알고 싶나요? 그들이 당신의 결정을 인정해주길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결정을 인정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똑같은 불길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데이지 않고 따뜻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재발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격이 오게 두세요. 포효하고 비명을 지르고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 소음과 춤추지 마세요. 그 소음을 위해 마음 한구석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 시끄러움을 돌아가야 할 이유와 혼동하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선택하는 것은 못된 것이 아닙니다. 독성으로부터 거리가 필요한 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하고 있고 깨어나고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던 세상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두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이야기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람을 떠날 때 침묵은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함처럼 느껴지고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뇌는 소리칩니다. 내 말을 그들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갈 수 없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조종과 가스라이팅, 감정적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 드라마에 등장하고 게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논쟁할 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설명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묵.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맞서 싸울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을 지필 감정적 연료도, 왜곡할 허점도, 찌를 부드러운 곳도 없습니다. 침묵은 그들이 열 수 없는 굳게 잠긴 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응답을 멈추고 방어를 멈추고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의 정체성이 모든 것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노력에 묶여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당신을 차갑고 불안정하며 포기한 사람으로 묘사할 때 당신은 옥상에 올라가 진실을 외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진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듣고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조작된 게임에서 이기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정당화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당신의 직감을 의심하며 보낸 시간은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배감에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궁금해하게 두세요.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응답하기 위해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무기화한 사람에게 공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을 잡고 혼란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이며 힘이며 급진적인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미끼를 물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차갑고 멀고 무정하다고 부를 겁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힘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역기능을 위한 놀이터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학대를 견디는 것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궁극적인 치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방해물도 드라마도 없이 오직 당신과 진실만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그 진실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분히 오래 침묵을 지키면 명료함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회복되며 신경계가 재설정됩니다. 당신은 소음과 조종 이전에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도록 훈련받기 이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평화가 되고 평화는 힘이 되며 힘은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출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신호를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쇼핑하는 것을 멈출 겁니다. 머릿속에서 가상의 대화를 쓰는 것을 멈출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주거나 그들의 잘못을 시인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트라우마의 원인이었던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지을 필요는 없어라고 말할 만큼 충분히 치유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변의 소음이 커질 때 얼마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인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알아챌 겁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누르던 버튼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들이 어떤 반응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게임이 끝났고 당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이 당신이 승리하는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복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의해 부서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침묵이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유, 통제,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혼돈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힘에서 비롯된 침묵을 지키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빚진 것은 없으니까요. 거절은 아픕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가장 날카롭고 개인적인 고통 중 하나죠. 특히 당신이 사랑했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충성심, 어쩌면 정체성까지 바쳤던 사람에게서 온 거절이라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합시다. 거절이 항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의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정직한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부족했거나 너무 과했거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장하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며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당신이 실제로 받은 것은 자유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절이라 부르지 말고 계시라고 부르세요. 거절은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자신을 굽히지 않을 때, 마침내 아니,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이런 짓은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가면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떠나고 거절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통제하기에는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절은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쫓고 그들이 망가뜨린 것을 고치려 하고 당신의 필요에 대해 사과하는 데 썼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만이 우리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안주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유일한 충격 요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인정, 즉 나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사는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어떤 화려한 장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재건하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끈기 있는 작업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해로운 생각을 알아차리고 바꾸며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나 정보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힘이 넘치고 어떤 날은 익숙했던 독성 속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조정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설득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면 됩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트라우마와 자기의심 아래에 살아남기 위해 썼던 가면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불현듯 과거가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노래 한 곡, 익숙한 향기.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고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트라우마 스위치는 당신이 부서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만든 생존 지도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비슷한 것을 감지할 때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경고등을 켭니다. 당신은 당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던 일에서 살아남았고 당신의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위치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묻어둔 것은 자라나고 당신이 부인하는 것은 반복됩니다. 이제는 그 스위치를 향해 돌아설 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치유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솔직하게 물을 때 당신은 잡초를 깎는 대신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는 트라우마 스위치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다르게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거나 부스러기를 구걸하거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직선이 아니며 항상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트라우마 스위치와 정면으로 마주할 때마다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사슬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그 순간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모든 것이 끝난 후 문이 닫히고 침묵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질문은 당신의 가슴을 깊게 파고듭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을 왜곡했던 사람 곁에서 살아남은 후에는 상심의 문제를 넘어 당신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거나 복잡하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당신을 버린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고 두려움이었고 역기능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혼란스럽고 무너진 듯한 순간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되어감입니다. 되어감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끝없는 슬픔처럼 느껴지고 한밤중에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들을 벗어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벌레는 그냥 날개를 돋우지 않습니다. 고치 안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녹여 액체 상태가 되었다가 나비로 변태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된 느낌이 드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저분하고 비선형적이며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무르지는 않을 겁니다. 조용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의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울지 않고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보냅니다. 거울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은 그들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당신이 되기 위해 치유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존은 당신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가르쳤지만 치유는 그 갑옷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을 죽이고 있던 관계에 머무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낚싯바늘에 걸어두기 위해 최소한의 것만 주던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힘입니다. 당신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다음 장은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준,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래된 생각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싶을 때, 당신은 멈춰서서 숨을 쉬고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부서진 것이 아니다. 나는 되어가는 중이다. 매일 그것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고 당신의 진실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게 될 때까지.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고통을 세련되게 포장해서 보여줄 빚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계속해서 되어갈 용기를 당신 자신에게 빚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공유를 통해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어둡고 긴 터널 같았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수없이 자신을 탓하고 상처받고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 문을 닫았습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했고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폭풍이 몰아칩니다. 비난의 문자 메시지,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말들,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비방전.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는 순식간에 돌변하여 당신을 미쳤다, 배은망덕하다, 냉혈한이다라고 공격합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한때 그들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었던 당신은 하루아침에 악당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리에 깊이 새겨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건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한 후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모든 반격과 폭풍은 오직 한 가지, 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조종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은 통제권의 상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격하는 겁니다. 당신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이 항상 옳았고 늘 주인공이었으며 모든 상황을 주도했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인격, 당신의 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반응하고 싶을 겁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고 오해를 풀고 싶고 그들이 당신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랄 겁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신을 수천 조각으로 부수면서까지 모든 것을 맞추려 애썼던 그 시간들을 상기시켜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굴복을 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까지 자신들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해서 결국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든 뒤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거봐, 내가 문제였어. 이런 상황은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겁니다. 특히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연민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내가 너무 가혹했나? 혹시 그 사람도 정말 상처받은 건 아닐까? 그냥 문자 하나만 답장해 줄까?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멈추세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덫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정한 경계선을 두고 협상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닫아버린 그 고통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잠시 마음에 새겨보세요. 당신의 결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이 울부짖든 분노하든 애원하든 당신의 평판을 망가뜨리려 하든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들의 가장 아픈 신경을 건드렸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얻어내던 감정적 에너지가 차단되자
금단 증상이 시끄럽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반격은 어른의 몸을 하나의 떼쓰기이며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피워올리는 연막이자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당신의 경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얻으려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마무리는 그들의 사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말을 진심으로 지켜내는 당신의 능력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불행의 순환 속에 머무르려 합니다. 기능하지 않는 관계의 들쑥날쑥함, 극적인 화해와 상처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그 역기능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고 떠난 채로 머무르고 그들이 다시 기어오거나 비난을 퍼부을 때 단호하게 선을 지키는 것, 거기에 진짜 힘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조종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을 때, 당신이 원치도 않았던 그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저 좀스럽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그들의 혼돈 대신 당신의 평화를, 죄책감 대신 성장을, 환상 대신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아플 겁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겠죠. 머릿속에서는 좋았던 시절의 기억이 재생되며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도 몰라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향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특히 당신이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을 그 관계가 괜찮다고 느끼게 하려고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축소시켜야 했는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떠난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더 이상 관리되지 않고 그들의 입맛대로 빚어지지 않으며 그들이 위대하게 느껴지도록 스스로를 낮추는 역할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그들이 권력을 쌓아온 모든 기반을 위협합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세요. 이야기를 왜곡하게 두세요. 분노를 터뜨리게 두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만 시키는 싸움에 뛰어들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지키세요. 번호를 차단하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마세요. 휘말리지 마세요. 이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치유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의 행위이며 죄책감 없이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떠나온 고통을 이겨내는 진짜 비밀을 알고 싶나요? 그들이 당신의 결정을 인정해주길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결정을 인정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똑같은 불길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데이지 않고 따뜻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재발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격이 오게 두세요. 포효하고 비명을 지르고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 소음과 춤추지 마세요.
그 소음을 위해 마음 한구석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 시끄러움을 돌아가야 할 이유와 혼동하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선택하는 것은 못된 것이 아닙니다. 독성으로부터 거리가 필요한 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하고 있고 깨어나고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던 세상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두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이야기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람을 떠날 때 침묵은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함처럼 느껴지고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뇌는 소리칩니다. 내 말을 그들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갈 수 없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조종과 가스라이팅, 감정적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 드라마에 등장하고 게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논쟁할 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설명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묵.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맞서 싸울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을 지필 감정적 연료도, 왜곡할 허점도, 찌를 부드러운 곳도 없습니다. 침묵은 그들이 열 수 없는 굳게 잠긴 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응답을 멈추고 방어를 멈추고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특히 당신의 정체성이 모든 것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노력에 묶여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당신을 차갑고 불안정하며 포기한 사람으로 묘사할 때 당신은 옥상에 올라가 진실을 외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진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듣고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조작된 게임에서 이기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정당화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당신의 직감을 의심하며 보낸 시간은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배감에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궁금해하게 두세요.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응답하기 위해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무기화한 사람에게 공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을 잡고 혼란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이며 힘이며 급진적인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미끼를 물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차갑고 멀고 무정하다고 부를 겁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힘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역기능을 위한 놀이터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학대를 견디는 것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궁극적인 치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방해물도 드라마도 없이 오직 당신과 진실만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그 진실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분히 오래 침묵을 지키면 명료함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회복되며 신경계가 재설정됩니다. 당신은 소음과 조종 이전에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도록 훈련받기 이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평화가 되고 평화는 힘이 되며 힘은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출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신호를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쇼핑하는 것을 멈출 겁니다. 머릿속에서 가상의 대화를 쓰는 것을 멈출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주거나 그들의 잘못을 시인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트라우마의 원인이었던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지을 필요는 없어라고 말할 만큼 충분히 치유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변의 소음이 커질 때 얼마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인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알아챌 겁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누르던 버튼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들이 어떤 반응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게임이 끝났고 당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이 당신이 승리하는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복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의해 부서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침묵이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유, 통제,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혼돈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힘에서 비롯된 침묵을 지키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빚진 것은 없으니까요. 거절은 아픕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가장 날카롭고 개인적인 고통 중 하나죠. 특히 당신이 사랑했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충성심, 어쩌면 정체성까지 바쳤던 사람에게서 온 거절이라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합시다. 거절이 항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의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정직한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부족했거나 너무 과했거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장하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며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당신이 실제로 받은 것은 자유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절이라 부르지 말고 계시라고 부르세요. 거절은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자신을 굽히지 않을 때, 마침내 아니,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이런 짓은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가면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떠나고 거절합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통제하기에는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절은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쫓고 그들이 망가뜨린 것을 고치려 하고 당신의 필요에 대해 사과하는 데 썼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만이 우리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안주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유일한 충격 요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인정, 즉 나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사는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어떤 화려한 장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재건하는 것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끈기 있는 작업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해로운 생각을 알아차리고 바꾸며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나 정보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힘이 넘치고 어떤 날은 익숙했던 독성 속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조정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설득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면 됩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트라우마와 자기의심 아래에 살아남기 위해 썼던 가면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불현듯 과거가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노래 한 곡, 익숙한 향기.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고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트라우마 스위치는 당신이 부서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만든 생존 지도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비슷한 것을 감지할 때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경고등을 켭니다. 당신은 당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던 일에서 살아남았고 당신의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위치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묻어둔 것은 자라나고 당신이 부인하는 것은 반복됩니다. 이제는 그 스위치를 향해 돌아설 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치유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솔직하게 물을 때 당신은 잡초를 깎는 대신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는 트라우마 스위치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다르게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거나 부스러기를 구걸하거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직선이 아니며 항상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트라우마 스위치와 정면으로 마주할 때마다 당신을 잡게 만들었던 사슬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그 순간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모든 것이 끝난 후 문이 닫히고 침묵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질문은 당신의 가슴을 깊게 파고듭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을 왜곡했던 사람 곁에서 살아남은 후에는 상심의 문제를 넘어 당신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거나 복잡하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당신을 버린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고 두려움이었고 역기능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혼란스럽고 무너진 듯한 순간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되어감입니다. 되어감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끝없는 슬픔처럼 느껴지고 한밤중에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들을 벗어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벌레는 그냥 날개를 돋우지 않습니다. 고치 안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녹여 액체 상태가 되었다가 나비로 변태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된 느낌이 드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저분하고 비선형적이며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무르지는 않을 겁니다. 조용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의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울지 않고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보냅니다. 거울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은 그들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당신이 되기 위해 치유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존은 당신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가르쳤지만 치유는 그 갑옷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을 죽이고 있던 관계에 머무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낚싯바늘에 걸어두기 위해 최소한의 것만 주던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힘입니다. 당신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다음 장은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기준,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래된 생각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싶을 때, 당신은 멈춰서서 숨을 쉬고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부서진 것이 아니다. 나는 되어가는 중이다. 매일 그것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고 당신의 진실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게 될 때까지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고통을 세련되게 포장해서 보여줄 빚이 없습니다. 당신은